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리뷰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와 봤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소니의 액션캠 FDR X3000R 제품입니다. 뷰 모니터가 달려있는 제품이고 제가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영상까지 만들어 보면서 느꼈었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이 제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하게 있는 액션캠들 중에서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서브 카메라 액션캠을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 비교 대상에 있었던 제품들이 여기 있는 소니 액션캠을 제외하고 세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7,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즈모 포켓, 세 번째로는 오즈모 액션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됐는지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비교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고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프로 7입니다. 고프로 7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고 있는 액션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방수 하우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수음 부분이 상당 부분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저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액션캠을 서브 카메라로 브이로그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구매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오디오 수음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에서의 조금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고프로 7 같은 경우에는 셀프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도중에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즈모 포켓인데요. 사실상 처음에 제가 구매를 하려고 결정을 하기 전까지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제품입니다. 포켓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작은 무게와 그 다음에 자체적인 짐벌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리뷰어들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좁은 화각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연장봉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은 내 얼굴만 가득 차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변 배경이라던가 브이로그용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액세서리 구매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도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입니다. 오즈모 액션인데요. 최근에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일단 앞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해주는 제품이긴 했어요. 셀프캠이 달려있고 오디오 수음도 나쁘지 않고 기본적으로 손떨방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영상까지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화각도 넓은데, 오즈모 액션을 구매를 하려다가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사용을 한 상태에서 4K 영상을 촬영을 할 때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광학식 손떨림 방지 보정이 아니라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딜레이가 조금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 영상을 대부분 4K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딜레이가 생긴다고 하면 모니터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선택을 한 소니 액션캠이 아무래도 최선이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언제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제품 구성에 대한 소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언박싱 영상부터 각 메뉴에 대한 기능 설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장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촬영 시에 중요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메인 구성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액션캠 본체가 있고요. 아래쪽은 제가 X3000R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뷰모니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모니터가 있고, 여기에 있는 그립은 소니 정품 슈팅 그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다니게 되면은 이렇게 보고서 셀프 촬영도 가능하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제가 보는 방향에 대한 촬영도 충분히 가능한 구성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밖을 보면서 제가 보는 방향대로 촬영을 하는 빈도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슈팅 그립보다는 핑거 그립이 조금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피가 메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슈팅 그립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구매한 액세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슈팅 그립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프로텍터까지 총 두 가지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프로텍터는 어떻게 보면은 소니 액션캠을 사용을 하신다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이에요. 방수 하우징을 사용해서 들고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렌즈 자체가 보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수 하우징을 사용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 오디오 수음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돌출형 렌즈 때문에 렌즈 자체에 스크래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텍터는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 프로텍터가 인터넷 최저가가 아직까지도 4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슈팅 그립 같은 경우엔 저는 소니 포인트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가가 49,900원? 거의 두 가지를 정가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1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니를 제가 정말 예전부터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상업사진을 찍으면서 바디를 소니 제품을 쓰고 있지만 정말 소니의 이런 액세서리 가격들은 정말 답도 없습니다. 메뉴에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체와 뷰 모니터는 두 가지 다 같은 방법으로 조작을 하시면 되고요. 버튼의 위치만 조금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바이스에서 메뉴에 진입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네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메뉴에 들어가면 촬영 모드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모드, 사진 모드,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가능한 모드와 타임랩스, 그리고 루프 촬영까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 메뉴에 들어가게 됐을 땐 영상 촬영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에서 4K와 1080p를 먼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프레임과 이제 용량 등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는 첫 번째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K 모드에서는 지원하진 않지만 1080p 모드로 바꾸게 되었을 때 화각대를 내로우와 미디움, 와이드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원하시는 화각대로 선택을 하셔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디바이스를 뒤집어서 촬영을 했을 때 상하에 대한 반전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줌도 설정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와 기타 다양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설명서를 꼭 참고하셔서 각 기능에 대해서 어떤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제품을 제가 2주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꼈었던 장단점에 대한 요약입니다. 일단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었던 영상은 여기 보이시는 카드를 누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 아무래도 높은 휴대성과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슈팅 그립을 착용을 하고 가지고 다녀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 서브 카메라의 조건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벼움이었는데, 일단 그 가벼움 속에서도 높은 만족스러운 영상의 퀄리티와 심지어 사진까지도 굉장히 우수하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부분에서는 실망시켜주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보이시는 사진들을 통해서 이 제품이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적인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액션캠들과는 다르게 광학식 손떨림 보정, 보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 말은 디지털로 전산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흔들림을 많이 억제를 해준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짐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걸으면서 촬영을 했을 때 크게 흔들림과 어지러움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촬영을 하거나 수영을 하면서 촬영을 해도 크게 어지러움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떨림 보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브이로그 촬영용으로 액션캠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드 앵글로 손떨방 테스트 중입니다. 평상시에 걸을 때 흔들림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소니는 훌륭한 음향 회사입니다. 카메라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음향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오디오 수음인데요. 정말 만족스러운 오디오 수음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3.5파이 단자가 달려있기 때문에 외부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포인트인데요. 사실상 스테레오 카메라 자체가 렌즈 아래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셀피캠 촬영을 했을 때 보이스 자체가 새지 않고 정말 잘 녹음이 됩니다. 수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수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외부에 마이크를 추가로 다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이 카메라의 넓은 화각은 생각보다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즈모 포켓이 상대적으로 작은 화각, 좁은 화각을 통해서 셀피 촬영을 했을 때 주변의 배경에 잘 담기지 않는 것에 반해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앵글로 했을 때 17mm의 화각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넓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또 와이드로만 촬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K에서는 와이드 촬영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1080p 촬영을 하게 됐을 때는 미디움과 네로우 조금 더 타이트하게도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광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좁게 망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요. 화각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17mm는 광각단이기 때문에 가깝게 촬영을 하면은 왜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주변부 왜곡도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고 촬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와이드 앵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디움 앵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로우 앵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소니 앱과의 연동성인데요. 모바일과 PC에서 두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징 엣지라는 소니 프로그램을 앱과 PC 두 가지 모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었던 거를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주거나 혹은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나 타임랩스 촬영 같은 거를 후작업을 해주는 고마운 앱이자 뷰 모니터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생각보다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뷰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뷰 모니터와 본체 충전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동시 충전이 되지 않고 연결된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 두 개의 충전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둘 다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배터리와 그리고 뷰 모니터 두 개를 따로 충전하고 관리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두 개의 지속 시간까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계속 쓰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점입니다.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소니는 정말 비싼 액세서리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몇만 원이 되고 여기는 슈팅 그립과 프로텍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액세서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합쳐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최저가 기준으로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뷰 모니터를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액세서리가 4만 원이라는 것은 25%의 추가 지출이 발생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실드를 쳐줄 생각도 없고 쳐서도 안 되는 소니의 아쉬운 단점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소니? 네, 세 번째 단점입니다. 방수 하우징을 사용했을 때 오디오 수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고프로의 단점이었기도 하지만 브이로그 카메라로 사용을 할 때는 방수 하우징이 필요 없어서 오디오 수음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물속이나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방수 하우징을 착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디오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음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서 오디오 수음할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워터파크나 물놀이를 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찍고 물놀이 하고 싶지만 브이로그용 클립을 따기 위해서는 방수 하우징을 빼내고 다시 촬영을 하고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방수 하우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단점입니다. 타임랩스 시에 후반 작업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타임랩스 촬영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진 이미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디바이스 자체에서 이거를 별도로 후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파일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타임랩스화 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징 엣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타임랩스화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내에 정말 많은 사진 이미지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리뷰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 타임랩스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지금까지 소니 액션캠 FDR X3000R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이 카메라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메인 카메라가 있으시거나 혹은 정말 브이로그를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싶은데 핸드폰 촬영을 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나 그 부피 자체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혹은 짐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영상 자체의 흔들림을 억제하고 싶으신 브이로거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경우는 액션캠 그 자체의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우징이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오즈모 액션이나 고프로 7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이 카메라 자체만으로, 이 카메라 하나만으로 정말 퀄리티 있는 영상과 그리고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서브로 구매를 했고 가볍게 부담 없이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퀄의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메인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조금 더 권장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카메라지만 가볍게 브이로그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일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좀비 리뷰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가성비 높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